지난 시간에는 메디슨의 1인당 GDP 통계를 이용하여 세계 경제사를 개관해 보았습니다. 이번 시간은 동아시아에 초점을 맞추어 20세기 이후 1인당 GDP의 캐치업이 어떠한 양상으로 전개되었는지 좀 더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그림 1-14는 메디슨 통계의 DB를 이용하여 미국의 1인당 GDP를 100으로 놓았을 경우에 동아시아 각국의 1인당 GDP가 몇 %에 해당하는지를 보여줍니다. 거기에는 영국도 제시했는데 20세기 전반에는 기복이 있지만 미국의 80% 전후의 그 수준이었고 2차 대전 이후는 70% 정도의 수준으로 안정되어 있습니다. 20세기에 들어오면서 미국의 생산성이 세계에서 리더가 되었음을 알 수 있습니다. 동아시아의 1인당 GDP도 미국 대비로 비교하는 것은 그 때문입니다. 먼저 제1차 세계대전 이전까지 일본의 1인당 GDP는 미국의 4분의 1 수준이었습니다. 1920년에는 30%, 30년대는 40%로 격차를 좁혀갔음을 알 수 있습니다. 그 후 전시로 들어가면서 격차가 벌어져 일본의 패전 직후에는 19%로까지 떨어졌습니다. 대만도 일본과 유사한 추이를 보였습니다. 대만은 1차 세계대전 전에 미국의 13% 수준에서 1930년에는 21%로 격차를 좁혔지만 전시를 거친 1950년대 초에는 10% 이하로까지 떨어졌습니다. 한국도 이와 다르지 않습니다. 1910년 초기에는 미국이 12% 수준에서 1930년대에는 17%까지 격차를 좁혔지만 전시와 해방 및 분단을 거치면서 미국의 6%로까지 격차가 벌어졌습니다. 이들 동아시아 삼국의 유사한 추이를 보인 것은 이 시기에 일본 제국이 지역 통합 체제에 편입되어 있어 이들 경제가 연동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여기에는 이들 지역이 전시 체제로 편입되기 전에는 미국보다 성장률이 빨라 캐치업이 이루어지고 있었다는 점을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제2차 세계대전 이후 일본의 캐치업은 놀랄만한 속도로 이루어졌습니다. 패전 후 미국이 10%에서 1970년에는 65%로 격차를 좁혔습니다. 이후 그 속도는 떨어졌지만 1991년에 85%로 정점에 달한 후 소위 잃어버린 20년이라는 정체기를 거치면서 미국과의 격차가 다시 벌어져 현재는 그 70% 수준에 머물고 있습니다. 대만은 일본보다 캐치업의 시동이 다소 늦었지만 현재까지 지속되고 있어 미국의 81%에 달하고 있습니다. 2009년 이후 일본을 능가했습니다. 한국은 대만보다 시동이 더 늦어 1967년까지는 미국의 10% 수준을 벗어나지 못하였지만 그 후 급속한 캐치업이 이루어져 현재는 미국의 69%에 이르고 있습니다. 2018년에 일본에 거의 근접한 상태로 나왔지만 최근 데이터로 업데이트하면 PPP 기준으로는 일본을 추월한 것으로 생각됩니다. 북한은 현재 미국의 3% 수준에 불과하여 해방전 수준에도 미치지 못했습니다. 이로부터 여러 가지 질문이 제기될 수 있습니다. 예컨대 20세기 이후 북한을 제외한 동아시아 국가들의 경제 성장이 시차가 있지만 유사한 양상을 보인 것은 왜일까요? 그리고 해방전에도 전시체제로 들어가기 전에는 미국에 대한 캐치업이 완만하게 진행되었지만 전후 고도 성장기에는 급속한 캐치업이 일어나는 대조를 보였습니다. 두 시기에 이러한 차이를 규정한 요인은 무엇일까요? 동아시아 국가가 전시체제에서는 미국과의 격차가 급속히 벌어졌는데 그것은 왜일까요? 그리고 동아시아 국가는 전후 정치적 혼란과 체제 개편을 겪게 됩니다. 그런데 일본에 비해 대만 그리고 한국의 캐치업의 시동이 늦었는데 그것은 무엇 때문일까요? 앞서 성장한 일본은 1992년 이후 미국과의 격차가 오히려 벌어지고 있는데 대만과 한국도 곧 일본의 전철을 밟게 될까요? 남한과 북한은 해방 전에는 유사한 추이를 보였지만 해방 후에는 전혀 다른 양상을 보인 것은 왜일까요? 이러한 질문에 대해서는 앞으로 전체 강의를 통해 나름의 답을 찾아나가고자 합니다.